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이야기로요. 요즘 미국 증시에서 놀라운 속도로 규모를 키우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른 엔비디아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돈이 몰리는 걸까요? 일단 엔비디아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삼각형 형태로 된 커다란 유리지붕으로 덮인 빌딩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멀리서 보면 마치 우주선 두 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름도 하나가 엔데버, 또 다른 게 보이저입니다. 둘 다 SF 드라마인 스타트rek에 나오는 우주 함선 이름이에요. 스타트rek에 또 종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벌칸족 스팍, 리브 롱 앤 프로스퍼. 엔비디아 직원들은요 스스로를 엔비디안이라고 또 부른대요. 굿모닝 엔비디안. 근데 회사에서 이런 소속감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도대체 뭐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운영체제도 만들고, 다들 아실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자바가 있거든요. 자바라는 언어도 개발하고 또 컴퓨터까지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커티스 프림하고 크리스 말라초프스키라는 사람이 이 컴퓨터 화면에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그래픽을 생성하는 칩을 개발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 그래픽카드인 셈이죠. 협력사로 LSI 로직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당시 LSI 로직의 그 엔지니어로 젠슨 황이 배정돼서 같이 3명이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이 젠슨 황 누군지 다 아시죠?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그러다가요 이 3명이 회사를 나오기로 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주 커다란 그란데 사이즈 커피 몇 잔 시켜놓고 4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뭐 어떻게 앞으로 회사를 만들 거네 이런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질 걸로 보이는 게임 시장, 그 중에서도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벤처 캐피탈 투자도 받으면서 이제 드디어 엔비디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사무실도 없이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인장 눈치 봐가면서 회의도 해오고 그랬던 기획한 회사가 이제는 우주선 같은 본사 빌딩에 뉴욕 증시 시총 3위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이 보이저와 엔데버, 그런 성장이 앞으로 미래도 쭉 펼쳐질 거다. 우린 뻗어갈 일만 남았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엔데버와 보이저 유리창을 보시면요 삼각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해요. 도대체 왜 삼각형일까? 엔비디아 마크가 삼각형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가 3D 그래픽 카드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 3D 그래픽을 처리할 때는 폴리곤이라고 해서 삼각형을 여러 개 이어서 3D로 사물을 표현합니다. 삼각형을 여러 개 연결하면 뭐 다양한 다면체 모양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N면체, N각형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폴리곤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잡해지고 계산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폴리곤이 수십 개였지만 지금은 한 화면에 폴리곤이 막 수만 개, 5만 개 이렇게 달해요. 이걸 바로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카드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엔비디아가 내놓은 게 1995년 NB1이라는 카드예요. 이게 3D 그래픽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운드도 처리합니다. 완전한 멀티미디어 카드였어요. PC용으로 이런 제품이 나온 건 요 NB1이 최초였거든요. 마치 그 스위스 군용칼 아시죠? 이것처럼 여러 기능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출시합니다. 무려 25만 개가 시장에 풀렸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안 팔려서 환불된 게 24만 9천 개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겨우 1000개 팔렸다는 겁니다. 일단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이 MB1이. 그리고 당시에는 뭐 그 당시 컴퓨터 하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성능이 월등한 사운드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운드 블라스터. 다들 게임하는 사람들은 사운드 블라스터 쓰거든요. 이런 듣보잡 제품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NB1을 외면을 했죠. 근데 이 제품이 좀 특이했던 게 아까 엔비디아의 그 빌딩 이름 엔데버와 보이저가 아까 그 지붕이 몇 각형이라고 했죠 제가? 삼각형이죠. 근데 이 NB1은요 삼각형 폴리곤을 쓴 게 아니라 사각형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초창기 3D 게임 중에 다들 삼각형으로 렌더링을 했는데 사각형으로 렌더링을 하는 게임기가 있었어요. 일본의 세가 세턴입니다. 세가 세턴의 버추어 파이터, 다들 재연배 되신 분 다들 아실 겁니다. 버추어 파이터나 당시 세가 세턴으로 나왔던 그 툼레이더 같은 게임을 보면은 3D 그래픽이 네모네모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세가 세턴의 다음 버전에 NB2라는 두 번째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NB1도 사각형 폴리곤이었죠. 그리고 NB2도 NB1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각형 폴리곤으로 만듭니다. 세가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한테는 일종의 동아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놈의 사각형 때문에 엔비디아가 바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1995년에 뭐가 나왔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 그동안까지는 PC용 OS가요 시커먼 화면에 명령어를 쳐서 입력하는 도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있는 윈도우로 바뀌게 된 거죠. 게임들도 도스용에서 윈도우용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윈도우를 만든 이 MS가 이제 앞으로 윈도우에서는 3D 게임의 그래픽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다이렉트 3D를 제공할 거야. 그래픽 카드 회사들도 이 다이렉트 3D에 맞춰서 제작을 하면 월등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다들 환호를 했죠. 당시 엔비디아만 그래픽 카드가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마디 더 보탭니다. 근데 다이렉트 3D는 삼각형 폴리곤만 지원할 거야. 와, 망했죠. 엔비디아는 그동안 사각형 폴리곤을 지원하는 MB1과 MB2를 만들었는데 젠슨 황은 정말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그 3D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 이 삼각형 폴리곤을 안 지원하는 회사는 유일하게 엔비디아 뿐이었거든요. 야, 큰일이죠. 거기다가 이미 지금 세가하고 이제 MB2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야, 근데 이거 MB2 개발 중인데 MB2까지 사각형으로 했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야, 세가 세턴이 지금 우리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썩은 동아줄이구나. 야,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결국 세가하고 손절을 합니다. 세가로부터 자금 지원도 못 받게 됐어요. MB2는 폐기했죠. 그 전에 만들었던 MB1은 겨우 1000개 팔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직원 100명 중에 절반 이상을 해고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다 털어서 삼각형 폴리곤을 지원하는 새 장치를 만듭니다. 바로 리바 128이라는 카드인데, 야, 이게 다행히 대박을 냈어요. 출시 4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겨우 기사회생합니다. 이때부터 젠슨 황이요, 직원 프리젠테이션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회사는 30일 후에 사업을 접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30일 뒤에 폐업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절박하게 일하자는 거죠. 이 문구는요, 지금도 여전히 비공식적인 회사 모토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요, 이상합니다. 망할 뻔한 스타트업이 2번이나 실패했어요. MB1 망했죠? MB2도 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리바 128을 성공시켰던 이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돈도 없는 회사가 말이죠. 이유가 첫 번째가요, 바로 반도체 생산 공장, 바로 팹이라고 하죠. 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1980년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가 공장이 있었어요. 생산 공장. 인텔, AMD. 이게 뭐냐면 반도체 설계도 하는데 동시에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일단 반도체 웨이퍼 동그란 거 구입해야 되죠. 그리고 이 웨이퍼에 조그만 회로를 그려넣는 노광기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다들 아시잖아요. 먼지 없는 반도체 클린룸이 필요하죠. 하나하나 돈이 엄청나게 든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것뿐입니까? 전기 요금이 있어야 되죠. 용수까지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픽 칩을 설계한다 하더라도 이 칩을 제작하기 위한 공정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산업이 바로 파운드리였습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가 설계만 해서 건네주면 대신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위탁 생산 공장이에요. 대만의 TSMC가 그렇게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을 개척하면서 팹이 없는 반도체 설계 회사, 돈이 없는 반도체 회사, 예를 들어 오늘 했던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팹리스들이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IT가 번창하기 시작하죠. 번뜩이는 아이들을 갖고 있는 인재가 전부 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팹리스 바람을 타고 TSMC가 잘 되는 걸 보니까 기존 반도체 공장들도 위탁 생산에 또 나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MB1과 리바 128은 ST 일렉트로닉스라는 반도체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엔비디아는 대만의 TSMC한테 맡겨서 칩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엔비디아는요, 199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글로벌 반도체 분업 구조가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이거죠. 심지어 1990년대에도요, 야, 진짜 남자라면 팹 하나 있어야지, 팹 없으면 진짜 반도체 회사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회사가, 정신 나가는 회사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AMD였어요. 당시 AMD 창업자였던 제리 샌더스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샌더스가 물러난 다음에는요, 이 AMD도 결국 팹을 팝니다. AMD가 그동안에는 CPU도 설계하고 CPU도 생산하고 GPU도 설계하고 GPU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는 CPU와 GPU를 설계만 하는 팹리스로 완전히 바뀐 거죠. 겨우겨우 엔비디아도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가죠. 하지만 3DFX의 부두 그래픽 카드에 밀려서 계속 만년 2인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심의 역작 지포스 256이 1999년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래픽 카드는 CPU를 조금 거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게임에서는 주인공이 돌아다니면서 적을 막 쓰러뜨리죠. 그러면은 좌표도 막 바뀌게 되고요, 빛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도 달라지고 픽셀의 밝기도 다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런 계산들, 이 연산을 전부 다 그동안에 CPU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포스 256부터는요, 처음으로 자기가 이런 연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포스 256부터는요,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GPU,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래픽스 프로세싱
프로세싱 유닛. 야, 나도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GPU는요, CPU의 연산을 대신하는 수준이 아니라 CPU보다 더 빠르게 연산할 수 있었습니다. CPU는요, 하나의 계산이 끝난 다음에 다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아주 복잡한 연산까지 다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GPU는요, CPU처럼 그런 복잡한 연산은 잘 하지 못해도 덧셈이나 곱셈 같은 아주 쉬운 연산, 정확히 말하면 행렬의 곱셈인데요, 단순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요, 코어가 뭐 듀얼 코어 뭐 4개, 8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코어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다? 단순한 행렬 곱 연산을 수백 수천 번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병렬 처리한다고 하죠. 예컨대 게임에서 그래픽을 화면에 쏴요. 근데 CPU는 하나씩 쏩니다. 뻥뻥뻥. 그런데 GPU는요, 이만한 애들이 여러 번 동시에 팍 갖다 쏘는 거죠. 마찬가지로 2013년에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어요. 이 비트코인 역시 수학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채굴이라고 하거든요. 이 채굴하는 그 계산, 수학 계산에 그래픽 카드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엔비디아나 ATI의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거든요. 이것도 역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수학 계산에 이 병렬 연산에 강한 GPU가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최초의 GPU 지포스 256이 나오니까 다른 경쟁사 제품들이 아주 죽을 써요. 그동안 세계 1인자였던 부두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던 3DFX도 엔비디아한테 흡수가 됩니다. 근데 또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서 또 1등을 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자만해지고, 이 3DFX하고 합병하고 나서 첫 GPU를 엔비디아가 2003년에 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지포스 FX 5800. 야, 근데 이게 잘 만들 줄 알았는데 소음하고 발열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뜨거워,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커피콩 가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드르륵 하면서 커피콩 가는, 거기에다가 G포스를 붙여요. G포스 FX 5800을 붙여서 야, 이거 그래픽 카드 GPU가 아니라 이거 커피콩 머신이야 하면서 막 드르륵 거리는 영상도 찍고요. 윙 헤어드라이기에 G포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GPU가 아니라 헤어드라이기야 막 이러고요. G포스에다가 고기를 넣고 고기를 구워 먹어요. 야, 이거 불판이야 뭐 이런 거지. 이게 아시죠? 삼성전자 갤럭시 그 AP 엑시노스가 발열 때문에 한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근데 그런 거 제품 문제되는 제품 만들면 다들 그렇잖아요. 책임자 자르고 대충 무마하고 막 이런 게 대부분인데, 야, 이 엔비디아의 방식이 좀 놀라워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했냐? 공개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직원들 모아두고. 그리고 책임자를 안 잘라요. 문제를 더 연구해서 이걸 해결하게끔 만듭니다. 사실 다들 그러잖아요.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 이유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거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잘리고 나면 야, 그 실패 이유를 제대로 알고 다음 제품에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책임자들이 데시벨 딜레마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영상도 하나 만듭니다. 지포스 5800의 그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그래픽 카드, 우리가 만든 이 지포스 5800이 야, 알고 보니까 그래픽 카드계 할리 데이비슨이야. 장난 아니야. 이게 뭐냐? 야, 이 소리가 할리 데이비슨처럼 시끄럽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조적인 영상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비판들을, 고객들의 비판들을 수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비공식 모토가 뭐다? 야, 우리 망하기 30일 남은 회사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겠다.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게 모토잖아요. 그런 문화가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겁니다. 고객의 불만 수용하고 새로운 제품에 반영을 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엔비디아 주식을 안 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너무 길었죠?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AI 반도체로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GPU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대해 주세요.